여러분, 요즘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대부분 이분법적이에요. 이분법적.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나누고요,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을 나누고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로 나눕니다. 이렇게 모든 게 흑백 논리에 의한 이분법이 여기저기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을 편가르게 한다, 저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책이라는 것은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취임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요즘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집권 이념에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다주택자는 집 가진 죄인 이렇게 취급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야말로 세금 폭격을 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취득세도 4%에서 12%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2주택까지는 8%지만 3주택이나 4주택 법인은 12%예요. 쉽게 말하면 집을 살 때도 세금 폭탄을 안긴 겁니다. 10억짜리 집을 살라 그러면요, 2주택 이상인 경우 2주택은 적어도 8천만 원, 3주택 이상은요 1억 2천을 내야 돼요. 10억짜리 집을 살라 그러면. 그만큼 폭탄은 분명히 엄청난 폭탄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종합부동산세 세금 2배입니다. 2배. 지금까지 500만 원 냈다면 앞으로 1000만 원 내는 거고, 1000만 원 냈다면 2000만 원 내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집값이 보통 서울에 있는 주택 그러면 12억 이상이 많잖아요. 그러면 3.6%는 냅니다. 3.6%. 이거 배 올랐어요. 배.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도 죄인이다. 2주택 이상은 무조건 죄인이다. 여러분, 집을 2주택 3주택을 죄인 취급해버리고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해버리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가 맞나, 시장경제를 추종하는 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는 그야말로 세금 폭격 맞습니다. 그것도 융단 폭격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다가 만약에 팔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50%에서 이제는 70%로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1년짜리 쉽게 말하면 투기는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양도세가 1년 미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년이나 2년 이상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2년이나 2년 이상도. 지금까지는 40% 이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60%까지 올립니다. 그러면 내가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무서워서 못 판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다주택자들 지금까지 벌은 거 다 기워내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이렇게 흑백 논리로 가고 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책으로 간다면요, 시장은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주택자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임대 사업자들,
그야말로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사업이고 뭐고 다 접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문제는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폐업도 안 됩니다. 폐업도. 투기꾼으로 몰아서 토끼몰이 하듯이 계속 몰고 가지만 결국 임대사업자들에게는요. 퇴로도 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퇴로도 주지 않는다. 자, 장기 임대사업자 사실 사업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지금까지 이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마다 세금에 대한 융단 폭격이 있어서 이미 임대사업자들에게 힘들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면세 혜택 다 없앴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엄청난 충격이 되는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임대차 보호 3법이요. 임대차 보호 3법까지 통과가 돼서 이게 7월 중에는 통과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7월 중에는 통과를 시키면 기본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는 5%밖에 못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금 2년이잖아요. 2년을 4년으로 늘리고 1회 한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월세 신고제 이거는 뭐 계약을 하자마자 한 달 이내에 30일 이내에 구청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임대사업의 어떤 표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 보호 3법 이게요. 임대사업자들에게는요. 또 엄청난 충격을 줘요. 왜냐하면 이게 소급 입법까지 지금 한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소급 입법이 뭐냐? 지금 새롭게 계약하는 것도 이 법에 적용이 돼야 되지만 이미 계약한 것도 이 법에 적용을 시켜라 하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주택 임대차 사업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적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접고 필요하면 자식한테 정리하겠다 뭐 이런까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자진폐업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진폐업도. 법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돼서 사업 포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퇴로도 완전히 막힌 상황이에요.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르면요. 임대사업자 말소는 거짓 부정으로 등록을 했거나 혹은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징벌성으로 이게 뭐라고 해요? 말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 폐업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임대사업이 되든 안 되든 지금 무조건 8년 동안 강제로 임도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천만 원 과태료 대상이 돼요. 3천만 원 과태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폐업이 또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폐업은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루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임대사업자가 여러분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3주택자 있다가 세금 아끼려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지금 전국의 임대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그랬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을 절세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97만 가구였는데요. 올해 1분기까지 보면 157만 가구가 등록 임대주택이에요. 157만 가구. 엄청나죠? 그런데 이들에게 퇴로까지 열어주지도 않고 임대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눈치 보기에 급급한다? 뭐 이 정도입니다. 결국은 그런 거예요.
예, 다주택자. 너네들은 예, 세금 폭격을 받아도 돼. 그리고 세입자, 약자니까 이들은 보호해야 돼. 뭐 이게 표현 논리 아닐까 싶어요.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세입자이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회는 분명히 평등하다고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과정은 공정하자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결과는 정의롭다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가요? 그렇지 못하죠. 예. 약자라는 것은요. 누구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약자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요. 세입자도 약자고 집주인도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 비하면 집주인은 엄청난 약자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분법적인 논리로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예, 국민이라는 논리로 모두에게 평등하고 모두에게 합리적인 법으로 가야죠.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혼란만 더 부추길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는요. 이미 지금 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애 최초의 집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을 어떻게 사겠어요? 기왕이면 똘똘한 한 채 이렇게 살 거예요. 아마. 취득세가 10억짜리만 하더라도 1억 2천까지 오르니까요. 1억 2천까지. 문제는 취득세 면제 한도도 문제죠. 1억 5천까지 취득세 한도 면제한다고 그랬잖아요. 1억 5천짜리 집이 어디 있습니까? 1억 5천짜리 집이 서울에. 어쨌든 지금 예,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되고 종부세도 2배가 되니까 저는 이 종부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21차례 어제 이야기하면 22차례 규제가 있었어요. 그 규제 안에서 대부분 세금 폭탄 아니었으면 대출 규제였는데요. 그 규제에 다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현금 부자들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금 부자들은요. 종부세가 2배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떨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간간히 버텨나가는 사람들은 아마 이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종부세 자체가. 예. 그렇지만 현금 부자들에게는요. 결코 이게 큰 부담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양도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양도세도. 양도세가 60% 70% 하니까 뭐 사기는 안 하겠죠. 지금 뭐 안 사도 괜찮으니까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거면 어떻게든 지키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도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한 채를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 양도세나 보유세나 이게 낮다고 해요. 주택이 한 채면. 그러면 기왕이면 똘똘한 한 채로 갈 겁니다. 기왕이면 똘똘한 한 채로 갈 텐데 그러면 기왕이면 똘똘한 한 채 생애 최초로 사는 사람들 누구겠어요? 지금 대출 규제로 다 막아놨습니다. 결국은 또 현금 부자들의 자제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정책이라는 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규제로 막다가 보니까 이게 안 막힙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그것도 소나기가 오는데 그것도 장마철에 소나기가 오는데 뚝을 막는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막아야 될까요? 엄청나게 튼튼하게 막아야 될 거예요. 비는 계속 오는데. 그렇게 뚝뚝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지금 부동산이 딱 그거예요. 계속 쌓고만 있어요. 막고만 있어요. 언제까지 막을는지 모르지만 계속 막고만 있어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사실은 공급이 이만해야 되고 규제가 요만해야 되거든요. 규제는 아예 없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막는다 하면요. 결국은 또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막는 게 우선인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 거기에 방점을 줬으면 합니다.